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AI를 위한 수학 및 실습 네 번째 시간이고요. 노션 페이지를 조금 바꿔봤고요. 저희가 주교재를 바꾸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성균관대 이상구 교수님 쓰신 인공지능을 위한 기초수학이라는 책이 잘 돼 있어서 이걸로 하기로 했고요. 이 책이고요. 여기서 다운받으셔도 되는데 늘 그렇듯이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목차 작업을 이제 다 해놨으니까 다운 받으시면 더 편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 동영상 목록에서 이제 찾아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딩을 파이썬 말고 세이지라는 프로그램을 쓰기로 할 건데요. 사실 수학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고요. 되게 편해요. 사실은 파이썬은 아무래도 이제 좀 범용 패키지인데 이건 진짜 수학 전문 패키지라서 여러분들이 되게 쉽게 뭘 할 수 있고요. 들어가 보시면 옵션이 두 가지가 있는데 코캘크라 그래가지고 이제 아예 온라인에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구글로 로그인을 했고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서 들어가셔가지고 조금 시간이 걸리죠. 온라인이라 까는 그런 건 없는데 대신에 조금 처음 접속할 때 좀 느립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 프로젝트 만드신 다음에 뉴 해서 이제 아무거나 이름하고 세이지 워크시트를 만드시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요. 이렇게 하시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다른 방법 하나는 이제 직접 다운로드를 받으셔가지고 들어가 보시면 이제 뭐 여러 미러 사이트들 중에 고르셔서 받아도 되고 이제 저는 GitHub 페이지로 가보면 네, 이제 9.0의 이제 언스테이블 버전이긴 한데요. 스테이블 버전인 8.8을 받으셔도 되고 이제 9.0을 일단 받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봤는데 보시면 이제 그냥이 있고 파이썬 2 버전이 있는데 얘는 3.7에서 돌아가고 얘는 2.7에서 돌아가는데 그 이상우 교수님 써놓으신 책에서 이제 2.7 버전을 쓰기 때문에 저는 이걸로 설치를 했고요. 설치를 다 끝나고 나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세이지메스 9.0 노트북, 그 다음 그냥 9.0 쉘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주로 이걸 쓰시면 돼요. 그래서 서버를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냥 주피터 노트북 서버 실행하는 거랑 똑같고요. 그럼 이렇게 해서 자동으로 이제 마이 다큐멘츠 폴더 이제 자기 그걸로 가고요. 그래서 다큐멘츠 폴더 안으로 들어가서 저는 이제 안에다 미리 세이지 폴더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넣어놨는데 이제 만약에 처음 하실 때는 뉴 해서 여기 이제 파이썬 2 말고 9.0 요거 만드시면 되고요. 미리 만들어 놓은 걸 들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 마크다운하고 섞어서 만드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온라인으로 하셔도 되는데 한번 하나만 해볼까요? 맨 처음에 아직 뭔지 모르지만 컨트롤 C, 컨트롤 V 한 다음에 Shift 엔터 하시면 온라인이라 좀 느리긴 합니다. 열심히 뭔가 실행 중이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근데 저는 이제 이거를 코캘크를 쓰진 않겠고, 주피터 노트북 실행해서 하는 이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또 다른 방법도 있기는 해요. 이제 그 실습 사이트 사실은 링크 클릭해 보시면 이제 단원별로 이런 식으로 뭐 문제, 그래서 이렇게 문제 해설, 그 다음에 그냥 문제가 있고, 컴퓨터 실습해서 이걸 이제 구해라. 그래서 풀이가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다가 직접 예를 들면 지금 조금 이제 이것도 로딩이 시간이 걸리는데 실행 나왔죠? 여기 이런 식으로 되고 여기도 이제 클릭을 하시면 보이게 되는데 실행을 직접 해보시면 여기 이렇게 뭐가 나오죠. 네, 그래서 이렇게도 해보실 수 있고 아니면 네, 뭐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냥 이걸로 하겠고요. 자, 그래서 오늘 진도를 나갈 부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일단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대신에 이 책을 택한 이유는 곽연홍은 아무래도 내용이 좀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이 어렵다는 의견이 좀 있어서 이 책으로 일단 좀 쉽게 한번 가고 그 다음에 곽연홍으로 하는 거는 추가로 또 찍어서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고유값하고 고유 벡터를 해야 되는데 일단 이걸로 하면서 아이패드로 왔다 갔다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상우 교수님 찍어놓으신 동영상도 있으니까 가서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연결을 이건 저기 그거고 유튜브 4.5절 아이겐밸류와 아이겐벡터 아이겐밸류와 근데 신기하게 그냥 이 원래 있던 그 벡터하고 같은 방향의 크기만 좀 달라.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있으니까 네, 이걸 보셔도 되고요. 자, 그래서 실습 사이트 연결해서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유값과 고유 벡터라는 게 이제 맨날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먼저 A를 갖다가 n차 정사각 행렬 n×n 매트릭스라고 하자. 그랬을 때 제로 벡터가 아닌 어떤 벡터 x가 있어서 Rn에 있는 벡터가 적당한 게 있어서 스칼라 람다에 대해서 0이 아니어야 돼요. 0이 아닌 0이어도 되죠. 람다는 0이어도 돼요. 어떤 스칼라 람다에 대해서 AX는 람다 X를 만족하는 그런 게 만약에 있다면 그 람다를 갖다가 A의 아이겐밸류 X를 갖다가 람다에 대응하는 아이겐벡터라고 부른다. 이게 정의인데 자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생뚱맞을 수가 있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약간 이런 의미라서 자, 아이패드로 가서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A라는 매트릭스를 MNR에 있다고 할게요. 리얼 매트릭스고 일단 n×n 매트릭스인데 제가 AX는 람다 X가 되는 그런 X인데 단 X는 제로 벡터는 아니다. 예, 이런 걸 이제 갑자기 생각하기 시작했고 그때 람다를 아이겐밸류 그리고 X를 아이겐벡터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무슨 의미인지를 좀 살펴보면요. 저희가 이제 리니어 트랜스폼 T가 있고 V에서 V로 가는 게 있으면 이제 여기다 베이시스를 잘 택해가지고 결국은 그 이쪽에 이제 어떤 베이시스 베타를 택했을 때 T 베타라는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 해서 그걸 제가 A라고 놓는다 그러면 결국은 매트릭스 A를 어떻게 어디서 어디로 가는 걸로 보냐면 얘 이제 디멘셔널 n 디멘셔널이라고 쳤을 때 Rn에서 Rn으로 가는 맵으로 본다. 이게 가장 기본이었고요. 역도 할 수 있죠. 이렇게 있을 때 근데 일로 갈 때는 굳이 어렵게 할 필요 없고 자 그래서 이런 맵으로 본다는 게 가장 핵심인데 그럼 일단 제가 이쪽 괜히 어려운 상황 고려하지 않고 이 상황만 볼게요. 그러면은 내가 이쪽에 이제 RNA에 있는 벡터 X가 있을 때 AX라고 하는 거는 정확히 이 맵의 이미지죠. AX. 근데 그럼 예를 들어서 2차원에서 2차원으로 가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매트릭스를 곱하는데 이 원점 있을 텐데 그러면 내가 이런 벡터를 보내면 이쪽에 가서 뭐 이렇게 옮겨가고 또 이쪽에 있는 벡터는 뭐 여기 가서 이렇게 옮겨가고 이런 식으로 갈 텐데 운 좋게도 어떤 특정한 벡터가 있어서 그 방향이 되게 어긋날 텐데 운 좋게 얘는 요걸 보냈더니 운 좋게 방향이 같은 거예요. 크기가 같다는 얘기는 안 했지만 얘랑이 서로 평행하게끔 그렇게 가는 벡터가 또 있고 또 다른 게 뭐가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가지고 갔더니 여긴 작아졌고 얘는 더 크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0벡터가 아닌 게 만약에 존재한다면 그걸 갖다가 우리가 요런 x를 갖다가 우리가 아이겐 벡터 그랬을 때 요거 보낸 게 지금 ax 벡터인데 요게 x랑 평행하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ax가 어떤 도대체 원래 거의 몇 배냐 어떤 람다라는 컨스턴트가 존재할 텐데 경우에 따라서는 0벡터가 될 수도 있어요. 얘가 그럼 그때는 람다가 0이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보낼 때는 얘는 0이면 안 되고요. 이제 간계 우연히 0일 수는 있죠. 요런 걸 이제 아이겐밸류라고 하는데 그러면 저런 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 이렇게 일반적으로 여기 있는데 벡터 스페이스의 어떤 서브 스페이스를 보내면 이쪽에 가갖고 전혀 다른 데로 가는 게 보통인데 운 좋게 예를 들면은 같은 서브 스페이스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X로 제너레이트된 원디멘셔널 서브 스페이스죠. 거기에서 그 스페이스를 보존한다는 얘기인데 A가 있고 Rn에서 Rn으로 가는데 요 안에 어떤 서브 스페이스가 있어가지고 내가 아이겐 벡터를 하나 찾았다.
그러면은 이 안에 똑같은 서브스페이스 이걸 했을 때 얘가 그대로 보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x가 있겠느냐, 혹은 뭐 이게 얼마나 많겠느냐, 그리고 그때 람다 값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게 이제 수학적으로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일단 뭐 복잡한 얘기는 다시 쳐두고, 이게 이제 사실은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아이겐밸류하고 아이겐벡터를 구함으로써 계산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만 일단은 보셔도 돼요. 계산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요. 이게 가장 큰 포인트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원래 걸로 좀 돌아가서 볼게요. 책으로 돌아가진 않고 계속 아이패드로 하겠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책에 있는 내용을. x라는 이제 벡터가 있는데, 자, 먼저 이 얘기를 먼저 하고 있네요. x가 Rn에 있는데 얘가 만약에 람다에 대응하는 그런 아이겐 벡터였다고 쳐요. 그러면 사실은 뭐다? 람다 x도, 그러니까 어떤 람다가 아니라 kx도, 단 k는 0은 아니어야 돼요. 아이겐 벡터 어쩌고 할 때는 0벡터는 보내면 항상 0벡터로 가니까 얘도 무조건 똑같이 람다에 대응하는 아이겐 벡터가 똑같이 되더라. 사실 너무 당연하기는 해요. 그래서 증명은 사실 너무 어렵지 않은데, 뭐 책에 써있으니까 이 부분은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겐 벡터를 고려할 때 사실은 일종의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뭘 할 수 있다? 아이겐 벡터를 구할 때 노멀라이즈를 시킬 수 있다. 길이를 1이라고 가정할 수도 있어요. 노멀라이즈를 시켜도 괜찮다. 할 수가 있고요. We can normalize. 물론 안 할 수도 있어요. We can normalize. 어디까지는 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랬을 때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자, 예제 1. 자, 행렬 A가 있는데 얘는 뭐냐면 1, 2, 2, 1, 2, 마이너스 1에다가 3, 마이너스 3, 0. 요거의 아이겐 밸류하고, 그 다음에 아이겐 벡터를 구하여라. 하필이면 아이겐 밸류, 아이겐 벡터가. 아이겐 밸류, 그리고 아이겐 벡터. 두 개를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딱히 이제 설명을 막 적어놓지는 않았네요. 이 부분은 제가 좀 보충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제 AX는 람다 X, 지금 모르는 게 X도 모르고 람다도 모르고 두 개 다 모르니까 구하기가 난감한 거죠. 근데 뭐만 아냐면 이게 0벡터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니까 동치 조건으로 계속 바꿔나가요. 그러면 람다 x 마이너스 ax는 0벡터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x벡터로 묶어내고 나면 이렇게 실수하시면 안 돼요. 람다 마이너스 ax는 0벡터 이렇게 실수하시면 안 되는 게, 얘는 행렬이고 얘는 스칼라니까 그대로는 말이 안 되고 아이덴티티 n by n 매트릭스를 넣어야 말이 되죠. 그랬을 때 요건데, 이게 0벡터가 아닌 게 존재한다 라는 뜻은 결국은 요 매트릭스에 그런 for some x non-zero,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널 스페이스에 람다 i-a를 했더니 걔가 트리비얼이 아니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그 얘기는 얘가 n by n 매트릭스니까 랭크 널리티에서 얘가 널 스페이스가 아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람다 i-a에 얘가 랭크가 풀 랭크다, n이다. 그 얘기고, 그 얘기는 디터미넌트의 람다 i-a가 0이다. 숫자 0이다. 이렇게 오다 보니까 여기서 출발을 해서 지금까지 배운 개념들을 섞어서 디터미넌트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특성방 정식이라고 부를 거예요. 또는 characteristic equation. 그래서 characteristic equation을 할 건데, 책에 따라서 a-람다 i로 쓰는 책들도 있기는 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절대 쓰지 않겠고요. 이렇게 쓰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2x2일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일반적으로 n by n이 됐을 때 이렇게 해야만 이게
모닉 폴리노미얼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닉이라는 게 최고차항 개수가 1인 걸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 직접 뭐 입 아프게 떠들지 말고 한번 감을 잡기 위해서 위에 걸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디터미넌트에 람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서 이걸 풀므로써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은 we can find 람다를 계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걸 이용해가지고 다시 뭘 구할 수가 있냐면 x를 구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근데 사실 3x3를 하면 계산이 좀 오래 걸리는 관계로 이거는 컴퓨터한테 저희가 좀 맡기기로 하고요. 저희는 좀 간단한 2x2를 한번 계산을 다른 이그젬플로 해볼게요. 자, 그래서 문제를 좀 바꾸겠습니다. A라는 매트릭스를 뭐라고 잡냐면 1, 4, 3, 2라고 잡아볼게요. 그러면 이거의 특성 방정식을 구하면 람다 i-a는 디터미넌트에 람다 빼기 1, 람다 빼기 2, 여기는 그냥 람다가 없고 마이너스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람다 마이너스 1, 람다 마이너스 2 빼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곱하니까 12는 람다 제곱 마이너스 3람다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10는 람다 마이너스 5 람다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는 0 해서 이거 는 0 이렇게 나왔을 때 이게 2차 방정식이 나왔어요. 지금이야 사실 바뀌어도 되는데 만약에 3x3면 이제 3차 방정식이 나오고 그래서 n차 방정식이 나오겠죠. 일반적으로. 그랬을 때 람다가 먼저 첫 번째 5다. 그럼 그때 풀어봅시다. 그거에 해당하는 x가 뭐냐 라고 하면 우리가 어차피 AX는 람다 X를 물론 써도 되지만 동치로 람다 I-A의 X는 0벡터 이거니까 이걸 써볼게요. 그러면 그 매트릭스가 아까 뭐였었냐면 그게 얘였죠. 뭐 제가 더 적을 것도 없네요. 네. 그게 얘였죠. 거기다가 집어넣어보면 뭐가 나면 5에서 1을 빼니까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3에다가 x벡터 원래는 이제 x1, y1, x1, x2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그냥 디멘션 2밖에 안 되니까 xy 적을게요. 그래서 는 00이 되는 그런 거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이겐벡터가 될 건데 사실 보면 얘하고 리니얼리 디펜던트 하죠. 결국 나오는 건 식딱 하나예요. 에센셜리. x-y는 0이 나오면서 x는 y가 나와요. 즉 아이겐벡터는 뭐하고 x, x라고 쓸 수가 있는데 상수는 뽑아내도 된다 그랬어요. 아까 상수 배하는 건 어차피 똑같으니까. 그래서 x 뽑아내고 나면 1 에센셜리 요거밖에 없는 거죠. 뭐더 노멀라이즈 해도 되는데 그러면 또 분수 루트 이런 거 들어가니까 그냥 유리수 범위에서 좀 깔끔한 걸로 얘를 고르도록 할게요. 이게 하나가 나왔고요. 넌제로 벡터 찾았죠. 두 번째 람다가 이번에는 마이너스 2를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3에다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똑같이 xy는 00가 나오면서 이번에는 뭐가 나오냐면 자 그냥 바로 쓸게요. 눈에 보이죠? 여기다가 4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4, 32 해서 되죠. 그러다 보니까 x 그냥 뭐 원래는 k 뭐 이런 걸 뽑아내야 되겠지만 사실 아이겐벡터를 그냥 4, 마이너스 3을 잡아도 돼요. 네,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러고 났을 때 그럼 이제 찾은 건 좋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다이어고널라이즈를 할 거냐? 이제 그거는 책을 한번 다시 보면서 얘기를 할까요? 자, 근데 미리 결론을 내놓고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AX는 람다 X가 되는 그런 이거랑 람다랑 X를 다 찾았다고 쳐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거를 지금은 운이 좋아서 다 찾았는데 항상 찾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다 찾은 경우에는 소위 얘가 has n linearly independent eigenvectors
그러면 뭐가 되냐면 A is diagonalizable.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얘기를 사실은 뒤쪽에서 하고 있으니까 책에서는 조금 뒤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때 하기로 하고 일단 책으로 돌아갈게요. 그래서 돌아가면 자 어쨌든 방금 전에 그래서 3x3라서 계산을 제가 하진 않았지만 이걸 이제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 구하는 명령을 쳐보면 이런 결과가 나온대요. 진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여기서 실행을 Shift 엔터로 해보면 이런 식으로 아이겐밸류가 3개가 나오고 근데 지금 보시면은 마이너스 3은 하나고 3은 멀티플리시티, 중복도가 있어요. 중근을 갖는 거죠. 근데 중근을 가질 때 이제 마이너스 3에 해당하는 아이겐벡터 하나 찾았고 그 다음에 3에 해당하는 아이겐벡터를 찾았는데 그러니까 얘는 지금 중복도가 1인 거고요. 3은 중복도가 2인데 2개를 찾았어요. 여기는 이제 줄이 바뀌어갖고 조금 보기가 힘든데 책에는 이렇게 줄 안 바뀌게 잘 예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어쨌든 행렬의 고유값이 마이너스 3, 3 그리고 요거의 고유 벡터는 일반적으로 상수가 들어가 있는데 뽑아도 상관없다 그랬죠. 여기도 요거의 고유 벡터는 그러니까 요거 다 돼요. 고유 벡터끼리 더해도 다시 고유 벡터가 되기 때문에 근데 사실 에센셜리 1, 0이라고 에센셜리 0, 1, 마이너스 1 요건 거죠. 그래서 그거 2개를 얘가 출력을 해준 거고요. 실습을 사이트에 직접 들어가셔서 여기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실행하기 해보면 방금 전하고 똑같은 결과를 얻어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잠깐 멈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닮음 행렬, 시밀러 매트릭스하고 행렬의 다이어고널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밀러 매트릭스라는 건 뭐냐면 A하고 B가 서로 그러니까 비슷하다, 닮았다 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인버터블 매트릭스 P가 존재해서 P 인버스 A, P를 했더니 그게 B가 나오면 A하고 B는 서로 닮았다. B하고 이제 관계가 있다. 이런 식으로 쓰고 바꿔도 사실 상관없겠죠. 근데 이제 닮은 행렬들은 굉장히 좋은 성질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디터미넌트 값이 서로 같다든지 트레이스가 서로 같다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좋은데 그러니까 목표는 뭐냐면 가능한 한 그러니까 계산하기 쉽게 A를 바꿔가지고 B를 만들었는데 B는 예를 들면 다이고널 매트릭스가 된다든지 아니면 어퍼 트라이앵귤러가 된다든지 해서 계산을 쉽게 만들자 이런 얘기고요. 주대각선 그러니까 다이고널 성분이 고유값인 모든 행렬은 삼각행렬 그러니까 어퍼 트라이앵귤러를 보통 많이 쓰는데 그거랑 닮음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이걸 short lemma라고 하는데 여기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자, 삼각행렬의 특성 방정식은 쉽게 구할 수가 있고 우리가 했었죠 방금. 닮음 행렬들의 행렬식이 같기 때문에 특성 방정식 고유값이 같다는 것을 아주 쉽게 보일 수 있다. 따라서 주어진 행렬 문제는 좀 더 단순한 모양의 닮음 행렬을 찾아서 쉽게 처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그게 아마 뒤에 설명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는데 없으려나? 없을 수도 있으니까 예. 제가 요 부분이 무슨 얘기인지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만약에 B하고 A가 닮았다. 어떤 P가 존재해서 P 인버스 A의 P가 되는 그런 P가 존재한다. 그러면은 그거를 우리가 by definition 뭐라고 적었다? A와 B는 닮았다. 뭐 순서 바뀌어도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적기로 했는데 A 자체로는 뭔가 계산이 어려운데 이거를 B로 바꿔가지고 이제 계산을 쉽게 만들자. 이런 거를 이제 할 거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쉽게 하는 건 나중 얘기고 그럼 얘네들이 닮은 매트릭스 사이에 어떤 게 있느냐라고 했을 때 닮은 행렬들의 행렬식이 같기 때문에 특성 방정식 고유값이 같다는 것을 아주 쉽게 보일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저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행렬식 값이 같다. determinant of B가 결국은 determinant of P inverse A, P 요거 얘기잖아요. 그럼 디터미넌트의 성질에 의해서 쪼개져요. 근데 우리가 이게 뭔 걸 아냐면은 디터미넌트 P의 분의 1 되는데 얘가 사실은 디터미넌트 P 전체 인버스가 되기 때문에 얘하고 사라져요. 그래서 디터미넌트 오브 A가 같아요.
근데 이 정도만 같은 게 아니고요. 사실은 트레이스도 같아요. 트레이스 이건 제가 증명을 안 하겠는데 trace of B가 trace of A랑도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행렬 2x2에서 좀 감을 잡아보면 A라는 게 A, B, C, D 이런 게 있을 때 그 고등학교 때 케일리 해밀턴 정리라 그래가지고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D의 A 더하기 AD 마이너스 BC의 I는 영행렬이다. 이런 걸 배웠었는데 사실 이게 다른 게 아니라 특성방정식이었어요. 진짜 볼게요 한번. 요거에 특성방정식 determinant of 사실 케일리 해밀턴 정리는 언급을 제대로 하고 갈게요. 이거는 이제 A가 예를 들면 n by n 매트릭스예요. 일단 리얼로 그냥 다 갈게요. 그랬을 때 이거의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을 제가 FA라고 할게요. 나중에 미니멀 폴리노미얼이라는 것도 하긴 할 건데 그냥 언급은 안 하고요. 얘를 갖다가 특성방정식이라고 하자. 그러면 FA에다가 A를 매트릭스를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그게 영행렬이 나온다. 이게 이제 케일리 해밀턴 정리고요. 실제로 이걸 구해보면 F의 A의 X가 아니라 람다죠. 람다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올 텐데 람다 I-A를 계산을 해보면 디터미넌트의 람다 마이너스 A, 람다 마이너스 D,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가 되면서 람다 이걸 이제 계산하면 제가 계산 생략할게요. A 플러스 D의 람다 더하기 AD 마이너스 BC 이렇게 나와요. 이 람다 대신에 다 뭘 집어넣겠다? A를 집어넣겠다는 건데 주의해야 되는 게 마지막에는 이게 1이 곱해져 있는 걸로 보고 숫자에 그러니까 어떤 상수에다가 0승하면 1 되지만 매트릭스에다가 0승하면은 아이덴티 매트릭스가 된다고 보고 이제 여기다가도 아이덴티티를 집어넣어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집어넣어서 나온 게 요게 된다라는 게 케일리 해밀턴 정리인 거죠. 근데 잘 보시면 요게 뭐냐면 얘가 사실 trace of A고요. 요게 뭐냐면 요게 사실 determinant of A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f of A를 갖다가 람다를 계산을 해보면 항상 모닉 폴리노미얼 여기가 1이 나오게끔 돼 있고요. 모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첫 번째가 뭐가 나오냐면 trace of A가 나오게끔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람다에 n-1승 그 다음부터 이제 알 수 없는 것들이 막 나오고 마이너스 1에 이제 몇 승이 나온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determinant of A가 나오고 아이덴티티가 나온 다음에 이게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방정식 만들려면 는영 만들어야 될 거고 저게 플러스가 나와야 되니까 2일 때 그럼 여기에 n승 이렇게 되는 게 맞겠네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그냥 디터미넌트하고 트레이스 정도만 같은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전체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 전체가 일치해요. 하고 싶은 얘기는 FA의 람다하고 FB의 람다가 완전히 일치해요. 그러니까 이런 값들까지 싹 다 일치하는 거죠. B로 바꿔도. 그래서 특별히 쟤네들도 같다. 이런 얘기고요. 그것도 사실 너무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얘는 일단 B에서 시작을 해볼까요? 얘가 디터미넌트의 람다 I 마이너스 B였는데 이게 뭐였었냐면은 P 인버스 A의 P였으니까 쪼개버리면 디터미넌트의 P 인버스 디터미넌트의 람다 I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디터미넌트의 P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 이제 전개 다 해보면은 이게 나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얘가 또 없어지면서 이게 결국은 얘랑 같아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요. 그 얘기를 지금 했던 거고 다시 이제 원래 컴퓨터로 돌아와서 지금 이 부분이 그 얘기였어요. 그 다음에 정의에서 그럼 다이어고널라이저블 한 거는 뭐냐? 어떤 대각 행렬과 대각선 행렬과 닮은 행렬이 된다.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적당한 P가 존재해서 그게 대각 행렬일 때 그거를 다이어고널라이저블, able 가능하다는 거고 그런 P를 갖다가 이제 A를 대각화하는 그런 행렬이라고 부른다. 사실 뒷부분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대각화 가능할 필요 충분 조건 증명은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n by n 매트릭스가 있는데 걔가 다이어고널라이저블 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A가 n개의 1차 독립인 고유 벡터를 갖는 것이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부분도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아이겐밸류가 만약에 n개가 다 달라요. 멀티플리시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무조건 다이고널라이즈블 해요. 근데 만약에 중근이 있어요. 그때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이중근 나왔는데, 이중근이 나왔는데 그 이중근에 해당하는 아이겐벡터 두 개를 서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하게 찾을 수 있을 때는 다이고널라이즈블 하고, 만약에 이중근이 있는데 만약에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하게는 하나밖에 못 찾는다. 그럴 때는 다이고널라이즈블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때 A는 자신의 고유값 요거를 주대각성분으로 하는 D와 닮은 행렬이 된다 라고 정리를 써놨어요. 자, 그래서 일단 좀 구체적으로 계산을 보면서 무슨 얘기인지를 좀 더 할게요. 그래서 A를 대각화하는 P를 그럼 어떻게 구하느냐, 증명을 일단 하지 말고 구하는 방법만 좀 보죠. 그래서 1단계 A를 갖다가 n개의 1차 독립인 고유 벡터 P1부터 Pn 있다 그랬죠. 있는 경우에 그걸 구하고 걔네를 열 벡터로 갖는 행렬 P를 만들어요. 그러고 나면 그 P가 바로 A를 대각화하는 행렬이고, 즉 P 인버스 AP가 다이아고널 매트릭스 D가 되는데, 그때의 D는 다이아고널이 람다 1부터 람다 n까지가 나온다라는 뜻이에요. 진짜 그런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먼저 옮겨보면 A라는 매트릭스가 0, 0, -2, 그 다음에 1, 2, 1, 그 다음에 1, 0, 3 요게 다이아고널라이즈블 하는 걸 보이고 진짜 다이아고널라이제이션을 해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컴퓨터니까 아이패드로 가보자. 안 가졌네. 1번. 자, 그래서 보면 뭘 구해야 되냐면 일단 특성 방정식을 먼저 구해야 될 텐데, FA의 람다. 그래서 그걸 는 0을 풀어보면 람다가 뭐가 나오냐면, 컨닝을 좀 할게요. 얘가 뭐가 나올 거냐면 람다 마이너스 1에다가 람다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나오나 봐요. 그래갖고 람다는 1 또는 2인데 여기에 멀티플리시티가 2인 거죠. 지금 이런 상황이고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를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1인 첫 번째 람다가 1일 때는 아이겐벡터 x가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2분의 1에 뭐 마이너스를 굳이 안 뽑아도 되지만 마이너스까지는 뽑아내지 말까요? 2분의 1만 뽑아내 봅시다. 2분의 1만 뽑아내면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고요. 두 번째, 람다가 2인 경우에는 x가 뭐하고 뭐가 두 개가 있냐면, 하나는 1, 0, 마이너스 1이 나오고 또 하나는 리니어 인디펜던트 0, 1, 0이 나와요. 그 세 개 다 나왔어요. 그래서 다이아고널라이저블 하다는 건데, 얘네들을 이용해가지고 책에서는 이걸 이제 제가 x라고 썼는데 p라고 썼죠. 그래서 이게 지금 p1인 거고 이게 p2인 거고 지금 이게 p3인 거죠. 근데 뭐 저긴 인덱스 위에다 썼는데 그냥 인덱스 밑에다 쓰겠습니다. 그랬을 때 P라는 매트릭스 어떻게 만들어라? 쟤네를 칼럼 벡터로 만들어라. 그러면 1, 어쩔 수 없이 여긴 다 풀었어야 되죠.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1, 0, 마이너스 1, 0, 1, 0.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D라고 하는 걸 어떻게 만드냐면 1, 2, 2 이렇게 만들자라는 얘기예요. 그럼 결론이 뭐냐? 이렇게 하면 P 인버스 A의 P는 D가 나온다. 이게 결론이거든요. 근데 이게 유일하지 않은 게 내가 내 맘대로 순서 바꿔도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예 D를 갖다가 왜 굳이 1 먼저 해? 2 먼저 하자. 2, 1, 1 해갖고 제가 이걸 P1, P2, P3라고 썼는데 다 쓰기 싫어서 그래요. 지금 요거 이제 람다 1, 람다 2, 람다 3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근데 내가 어떻게 했냐면 람다 2, 람다 1, 3 아니지 2, 2, 1이군요. 잘못 썼군요. 2, 2, 1 해갖고 여기가 람다 3, 여기 람다 1 이런 식으로 쓰면 여기 각각에 해당하게 P2, P3, P1 이렇게 바꿔서 써도 돼요. 또 아니면
P3, P2, P1 해도 사실은 뭐 그거 바꿔 써도 이게 D는 완전히 똑같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순서를 바꿔도 무조건 어느 걸 잡더라도 이게 나옵니다. 네,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왜 되는지 이제 궁금하신 텐데 사실 이거는 좀 이해를 하는 게 좋죠. 네. 자, 그래서 요거는 제가 설명을 좀 할게요. 그래서 사실은 요거를 이제 동치 이해를 하기 좋게 하려면 그러면 AP는 PD 요렇게 바꿔요. 이게 중요한 식인데 그리고 나서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A의 P1, PI 벡터, i번째가 그게 이제 뭐 J라고 해도 상관은 없고 J라고 할까요? J번째가 결국은 뭐냐면 람다 J의 PJ. 여기서 J는 사실은 네, 뭐 맞죠? 맞게 썼고. 그래서 이건데 사실은 이걸 다 모아서 써놓은 게 얘라는 것만 깨달으면 돼요. for all J에 대해서 그게 얘랑 완벽하게 동치인 거죠. 이걸 이해하면 끝나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 이걸 좀 풀어 볼게요. 자, A라는 매트릭스가 이렇게 있어요. 거기다 P를 곱했다는 얘기인데 여기 P1, P2, PN 아이고 그 다음에 그걸 한 게 요게 여기 이제 똑같이 P가 있고 P1, PN 이렇게 있고 여기 람다 1, 람다 N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게 AP는 PD인데 이게 사실은 뭐에 지나지 않냐면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에 의하면 얘가 곱해질 때 사실은 요 칼럼별로만 이렇게 영향을 주잖아요. 그래서 이걸 써놓으면 뭐가 되냐면 A의 P1, A의 PN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이거를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일종의 엘레멘터리 오퍼레이션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행이나 열에다가 상수배하는 거 여러 가지 중에서 근데 엘레멘터리 오퍼레이션을 왼쪽에다 할 때는 행에 액트하지만 이때는 행에 되지만 지금 오른쪽에서 곱해지고 있기 때문에 얘는 열에다가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가 뭐냐면은 요 P1에다가 람다 1 P1 이렇게 곱해지고 쭉쭉쭉 람다 n Pn 이렇게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사실 이게 정확히 이거랑 같은 뜻인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머리를 잘 쓴 거죠. 그래서 요 녀석들을 찾아가지고 요 형태로 바꾸고 마지막에 P가 인버터블 하니까 바꾸면 일로 올 수 있다. 그래서 시밀러라는 것도 사실 이거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그럼 이제 할 설명은 다 했고 다시 컴퓨터로 좀 돌아가 볼까요? 자, 그래서 지금 얘가 대화가 가능함을 보이고 그걸 구해라 해서 구했고 그럼 직접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할당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직접 D라는 매트릭스를 구하는데 한 번은 P를 그냥 출력하고 한 번은 요거 P 인버스 AP를 억지로 계산을 해서 했는데 두 개가 그렇게 해서 이제 요걸 다이고널라이즈를 한 거죠. 그렇게 했더니 요걸 이용해 가지고 P 인버스 AP를 곱하면 그게 요게 정확하게 나온다. 이게 각각 람다 1, 람다 2, 람다 3, P1, P2, P3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됐고요.